16세기 초, 웬 남자가 여자를 안고 막 지나가는 배 보면서 딱시, 딱시 이렇게 소리를 질렀대요. 소리를 듣고 지나가던 보트가 섰어. 상황을 보니까 여자가 좀 위독해 보여. 그래서 이 보트에 빨리 태우고 병원을 갑니다. 다행히 금방 도착해가지고 이 여자는 치료받고 살아났어요. 여기서 그러면 딱시가 뭐냐? 베네치아 사투리입니다. 급하다는 뜻이에요. 이 동네가 그냥 베네치아는 사방이 물이잖아. 그래서 주로 이 곤돌라라는 배를 타고 다닌다고. 이 배를 세울 때 쓰는 말이 딱시라는 거죠. 급해요, 급해요 이렇게 한 거야. 이게 지금 우리가 타는 택시의 어원이라는 거 알고 있었나들? 택시라는 말은 이게 시작이고, 그럼 최초의 택시, 우리나라는 이제 시발 택시라는 게 있었는데 세계 최초의 택시는 뭐냐? 리무진 드 빌이라고 1896년 3월 독일에서 클라이너라는 사람이 시작을 했대요. 지금과 좀 다르겠지만 뭐 미터기도 달려 있었대. 택시 없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는 게 많이 불편하겠죠. 개인적으로는 난 이게 인류 최고의 이동수단인 것 같아. 요즘은 어플로도 불러가지고 예전처럼 막 길에 나가가지고 마냥 기다리다가 잡고 이런 일도 사라졌어요. 너무 좋아, 택시. 근데 또 좋은 것만큼 사실 위험도 따릅니다. 좁은 공간에 단둘이 있어. 서로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초면이야. 출발하는 순간부터는 밀폐된 공간에 둘이 놓이는 거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사건들 많잖아. 운전기사 조 패고 막 갖가지 뻘짓거리하고 막 토나 안 하면 다행이야, 진짜. 술 먹은 새끼들. 진상 손님 너무 많습니다. 지금이야 진상이지. 카드 결제가 없던 7, 80년대는요, 택시가 작은 현금 운송 차량이었어요. 손님인 척 접근해가지고 택시 노리는 강도 폭행 사건 되게 많았습니다. 처음부터 의도를 가진 게 범인이고 피해자가 되는 기사는 운전대를 잡고 있잖아. 바로 방어를 못해요. 그냥 강도들의 먹잇감이야. 버스 기사들도 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운전사를 위한 안전장치가 나타나고 있는데 택시는 아직 마땅한 대책이 없어요. 사실 뭐 그래, 위험한 게 운전기사만이냐? 손님도 이 운전사가 어떤 사람인지 알 길 없는 건 마찬가지라고. 애초에 범인이 택시 운전사인 경우가 또 있어. 실제로 전과자들이 제일 쉽게 취직할 수 있는 곳 중 하나가 택시기사라고요. 택시기사가 여성 손님을 노리는 경우들이 많아져가지고 여친 택시 태워 보내면 밤에 택시 번호판 이렇게 기억하는 남자가 이상형이다, 뭐 이런 말도 나올 정도였어요, 예전에. 앞에 아무리 뭐 씨발 면허증 걸어두고 운전해도 다른 사람일 때가 많아. 나도 몇 번 봤어. 그게 불법인진 모르겠는데 뭐 비번이거나 무슨 일 생겨서 잠깐 교대한 거겠지, 사실은. 그래도 솔직히 신뢰가 안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도 그냥 개 씨버럴 새끼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서로가 힘든 거야. 정 걱정되면요, 밤늦게 다니지 말고 카카오나 우버 불러서 타세요. 요즘은 내가 탄 택시 기록 다 남아서 내린 뒤에도 이동 경로 확인되고, 그래서 물건 두고 내려도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손님에게는 이런 안전장치가 있는데 그럼 택시기사들은 어떻게? 뭐 운에 맡겨야 되냐? 생명수당 나오는 것도 아닌데 열악하긴 하죠. 그래도 뭐 블랙박스가 그나마 있고 미터기나 뭐 잘 모르겠는데 시동 걸고 끌고 뭐 이런 시간이 기록도 된다고 하더라고. 이런 걸로 그나마 사건 일어나면 해결은 가능하죠. 그러면은 자, 가깝고도 먼 나라 이웃 나라 우리 일본은 어떠냐? 얘네는요, 기술이 있다? 기술이 있어. 근데 굳이 안 바꾸려는 문화가 있어요. 택시도 지금 우리나라 90년대 수준이야. 차 문이 자동으로 열리긴 해. 근데 그뿐이라고. 안정장치가 여전히 부족해요, 일본도. 그래서 택시 범죄가 우리나라는 많이 줄었지만 일본은 그대로입니다. 예전 그대로. 그래서 일어난 사건을 알아볼 건데 1975년 8월 23일 오사카 네야가와시의 경찰서로요, 신고 전화가 와요. 모시모시 여자야. 목소리가 급해. 여기 미스이가오카 아파트라고 하는데 살인사건 났다면서 빨리 와달라는 거지. 경찰이 가봤더니 얼마 전에 결혼한 23살 회사원 사와다 신페이랑 22살인 아내 사와다 미치코 부부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미치코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요. 남편인 신페이는 숨이 붙어 있었어요. 병원에 옮겨졌지만 다음날 사망합니다.
둘 다 죽었어. 그럼 신고자라도 찾아야겠지? 그럴 수도 없습니다. 신고한 사람이 죽은 미치코였거든요. 남편이 좀 공격당하는 걸 보고서 신고했던 것 같은데 범인이 신고 순간에도 현장에 있던 건지 아니면 신고 뒤 자기도 공격당해서 죽은 건지 뭐 확실하지가 않아. 사건 해결이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일단 목격자 없어요. 현장 감식으로 그러면은 머리카락이나 지문 나올 수 있겠지만 75년도야. DNA 검사 없고요. 일본은 지문 등록 안 하죠. 외국인은 입국하면 등록을 한다는데 자국민일 경우에 전과자 아니면은 방법이 없어. 사실상 그럼 지금 증거가 없는 겁니다, 이 사건. 이 부부의 생활이나 인간관계 같은 걸로 수소문해서 범위를 좁혀가야 되는데 신혼부부가 둘 다 죽을 정도의 범죄가 뭐가 있을까? 당장 강도밖에 안 떠오르잖아요. 부검했더니 강도라기에는 공격을 너무 많이 당한 거야. 남편 신페이 허리와 등에 도끼로 찍힌 자국이 있었고 아내 미치코는 더해 손가락 9개, 발목, 도끼로 절단당했습니다. 이 출혈로 사망한 거예요. 미치코는 성추행 당한 흔적도 있습니다. 원래는 성폭행 목적 같은데 피를 너무 많이 흘리니까 미끄러워서 몸을 붙잡을 수 없으니 성추행을 대신한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그럼 이미 신체를 자른 뒤에 시도했다는 건데 아니 강도가 씨발 이렇게까지 하나 굳이? 이런 건 아무래도 좀 원한이 있어야지 할 수 있는 짓 같단 말이에요. 오래된 사건이라 이게 기록도 정확하지가 않아요. 기사 찾아보니까 범인이 사건 뒤 현장에서 한 3시간 정도 있었다는 기사가 뜨더라고. 원한으로 보자니 무슨 이유인지는 알 수가 없고 왜 3시간이나 현장에 있었는지도 모르겠어. 자, 그래서 다시 현장 상황을 정리해 보자면은 첫 번째는 부부를 필요 이상으로 잔인하게 공격했다는 점에서 일단 원한 살해의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밖에 없어. 특히 남편인 신페이보다 아내인 미치코의 시신이 더 훼손됐기 때문에 미치코에게 개인적인 원한이 큰 사람일 수도 있겠고 두 번째는 범행을 다 끝낸 범인이 도망가지 않고요. 3시간 동안 계속 집에 있었다는 건데 이미 둘 다 제압을 한 상태인데 그러면 고문하거나 협박을 했을 수도 있겠죠. 화가 덜 풀렸거나 뭔가를 더 얻고 싶었을 거야. 고문을 했다는 건. 아내 손가락 자르면서 남편을 협박했을 것 같은데 뭐 통장 비번 같은 거 말해라. 안 하면 하나씩 더 자르겠다. 뭐 이렇게. 그러자니 씨발 어떻게 아내 손가락 9개를 자르는 동안 남편이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어. 그게 이상하고 도끼로 남편 머리와 몸을 공격해 죽일 작전까지 한 사람이 뭐하러 아내의 발목을 굳이 자르고 있습니까? 목 치거나 뭐 심장 노리거나 하면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상해. 이 두 가지를 봤을 때 원한도 유력한 건 아니지만 그나마 가능성이 당장은 좀 보인다. 이 정도입니다. 경찰은 면식범에 의한 살인이라고 생각했어요. 면식인 근거가 뭐냐? 이 건물 사람들 전체가 어떤 비명 소리나 수상한 사람을 못 봤다는 거죠. 거의 주택에 가까운 4층짜리 아파트예요. 맨션이라고 부르는. 이웃 세대가 그래서 다들 멀리 떨어져 있지도 않습니다. 사람 죽어나가는 소리는 누구라도 들었어야 돼. 근데 목격자가 없고 현장도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이 없어요. 피해자 부부가 문을 열어줬다는 뜻이겠지. 이래서 아는 사이라는 건데 그러면 갑자기 공격했을 때 큰 소리 못 내고 제압당했을 수도 있어요. 부부 주변을 알아보다가 특이한 정황이 또 나왔습니다. 범행 현장인 집은 주인이 따로 있어요. 세입자야 이 부부가. 월세 내면서 살았더라고. 실소유주가 이 집을 매매했다가 다른 곳으로 일하러 가게 되면서 세를 놨는데 신페이랑 미치코 부부가 마침 들어온 거지. 그리고 집주인은 이 사건이 벌어지기 전 이 집의 열쇠랑 지갑을 잃어버렸는데요. 택시에 두고 내렸대. 그래서 경찰이 택시 회사들을 조사했지. 그 택시는 사건 당일 운전했다는 39살의 이 와타나베 케니치라는 사람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미친 새끼가 사건을 그래 인정만 하면 되는 거를 개소리를 또 해요. 문이 잠겨 있었으면 내가 못 들어갔을 텐데 열려 있길래 들어갈 수 있었다면서 피해자들에게도 잘못이 있다. 이 개뻘 소리를 하네? 뒤지게 맞으려고? 그럼 와타나베의 범행 동기는 뭐냐는 건데요. 이 새끼 정황상 강도인데 필요 이상으로 개짓을 했잖아. 이 새끼가요. 과거에 실업보험 부정수급이 발견됐어요.
일 안 해야 받는 게 실업급여잖아. 이 새끼 일하면서 타먹은 거야. 이거 들켜서 그 돈을 다 토해내게 생겼어. 여기에 그 당시 얘가 만나던 술집 여자가 있습니다. 술집 여자 사귀었는데 이 여자가 오빠상 와따시 이 동네 치안 나빠서 이사 가고 싶다는 돈 좀 해달라는 이래가지고 얘가 그 당시에 금전적인 고민이 많았대요. 근데 마침 사와다 부부의 집주인이 이 새끼 택시를 탔다가 지갑을 두고 내린 거지. 와타나베는 지갑 열어서 주소를 확인했어요. 근데 돌려주지는 않고 며칠을 그냥 일만 했대. 뭐 귀찮기도 하고 손님도 안 태웠는데 어딜 가는 건 기름값이 아깝잖아. 그러니까 그 조수석에 글로브 박스라고 하나 이렇게 밑으로 여는 거 거기에다가 이 지갑을 넣어두고만 있었어요 처음에. 그러다가 자기 점점 돈이 부족해지고 어디 구할 데도 없으니까 이 지갑이 생각난 거야. 이 주소를 찾아가서 문 따고 들어간 거지. 사전 답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동네 손님을 태우다가 뭐 들었겠는지 집주인에게 중고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둘이 있다는 말도 들었대요. 남자가 많은 집이잖아. 무지성으로 들어갔다가 자기가 털릴 게 뻔하니 그래서 도끼를 준비했던 거고. 처음엔 이 새끼가 강도를 계획한 건데 돈만 털어가면 되는 새끼가 왜 도끼를 준비해? 중간에 목적이 달라졌을 것 같아. 최소한 필요한 상황이 오면 살해까지 하겠다. 뭐 이런 의도가 생기지 않았을까 싶고. 근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집주인은 없고 처음 보는 신혼부부 둘이 있는 거지. 이 새끼가 이제 와서 그게 중요하겠어? 바로 남편인 신페이부터 도끼로 내리쳐 쓰러뜨리고 아내인 미치코 협박해서 돈을 뜯어내려고 했는데 말을 바로 안 하니까 손가락 자르고 성폭행 시도하다가 미수로 끝나면서 도망을 갔던 거고요. 이 시간이 한 3시간쯤 걸렸던 것 같아요. 범인이 자백했고 범행 과정도 현장 내용이랑 비슷해요. 과학수사도 별로 없던 때에 이 정도 나왔으면 뭐 입증이라고 보겠죠, 그 당시는. 1977년 9월 6일 오사카 지방법원은 검사 주장을 인정합니다. 와타나베에게 사형을 선고했어요. 이 새끼가 2번 항소했는데 최고재판소까지 기각되면서 확정됐고요. 11년 뒤 형 집행됐습니다. 이때는 하루에 1명 이상 사형 집행을 안 했대요. 사형수들을. 근데 이 새끼 앞에 먼저 사형된 사람이 있던 거야, 이날. 그래가지고 와타나베가 왔다시 오늘도 살아남았다는 이 지랄 하고 있는데 바로 다음 순번 자기 이름 부르길래 엄청 당황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비응신 새끼가.